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의 제목은 당신은 은퇴할 형편이 되나요? 인데요.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 이코노미스트 분석 기사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도발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예, 여기저기서 자산이 붕괴되고 있는 지금 과연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은퇴가 가능할까? 굉장히 불안한데요. 자, 개인의 노후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자체에도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요.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지금은 이 "은퇴해도 생활 걱정이 없다."라는 대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높은 인플레로 저축의 가치가 잠식됐고요. 또 고금리로 인해 채권과 주식 가격이 재평가됐죠. 그 결과 미래 은퇴자들의 보유 자산이 줄었습니다. 자,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이에 따라서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은퇴 자금이 압박을 받을 거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금이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이 도화선이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자, 은퇴 예비자라면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으로 옮기라는 조언을 많이 받습니다. 저축을 이 시장의 큰 조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평생연금이라는 것은 가입자 연령이 젊을 때는 대부분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상장 주식의 높은 장기 투자 수익률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입자가 은퇴 연령에 가까워지면 국채로 이동을 하죠. 이때부터는 이 가치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올해 국채 투자는 사상 최악의 해였습니다. 국채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올 1월 1일 17%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65세 은퇴자가 연금 저축 25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중에 80%를 국채에 투자하고 20%를 주식에 투자했다면 연 10만 달러의 소득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가 낮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30년 동안 이 연 10만 달러를 계속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올해 자산 가격이 붕괴하면서 연금 규모 자체가 210만 달러로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지급액도 8만 3천 달러로 줄어드는 거고요.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7만 5천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만약 인플레가 2%가 아니라 3%로 계속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자가 90세가 될 무렵에 연실질 소득은 6만 5천 달러로 하락합니다. 결국 25년 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45% 낮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만도 수백만 명의 은퇴자가 이 궁핍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에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작년 10월에 미국 은퇴자 수는 팬데믹 직전에 비해서 330만 명 늘어났습니다.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미국인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을 떠났는데요. 이 연령대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었는데, 코로나로 갑자기 반전되면서 단 1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 은퇴자들의 상당수가 지금 노동시장 복귀를 고려하는 중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산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근검 전략 생활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만 생활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라 연금 제도 역시 변경이 필요합니다. 공적 연금, 특히 확정급여형 연금의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확정급여형, 이 DB형은 매년 받는 연금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연금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미국 은퇴 자산 총 40조 달러 중에 17조 달러가 여전히 DB형입니다. DB형은 대개 최종 급여의 2% 곱하기 근무 연수라는 계산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40년 근무한 교사의 최종 급여가
$80,000 달러였다면 연 $64,000를 평생 수령하는 거죠. 올해 연금 자산이 손실을 입었지만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개인의 수령액은 불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연금 운용사가 이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1980년대부터 민간 고용주들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이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전체 사적연금의 40%를 차지하던 확정급여 비중이 2008년에는 20%로 하락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의 확정기여형으로 이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확정기여형 DC는 월 납입금은 정해져 있지만 투자 운용 실적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연금 플랜입니다. 하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여전히 DB가 우세하죠. 미국 DB형 연금 17조 달러 중에 13조 달러가 공공 부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칼퍼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있고요. 또 캐나다에는 OTPP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교원 연금이죠. 작년에 코로나로 연금 개시 신청자가 급증했는데 올해 연금 자산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지급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연금 플랜이 가입자들에게 미래에 지급할 돈은 모두 부채입니다. 라이어빌리티인 거죠. 자, 미래에 이 부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가는 주로 지급액 대비 현재 자산 비율로 결정이 납니다. 적립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적립률이 100% 이상이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적립률도 따라서 하락하겠죠. 올해 적립률이 하락하니까 연금운용사들은 이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적립률 하락을 부추긴 경우가 많았죠. 자, 그렇다면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 즉 채권에 투자한 연금운용사들은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권 투자가 중심인 경우 수익률이 낮아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파생상품 매입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올해는 국채 가격 자체가 급락하면서 연금 운용사들이 총체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몇 달 전 영국의 국채 위기가 이렇게 해서 발생한 거였죠. 자, 올해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미국의 공적연금은 1년 전에 적립률이 86%였는데 현재는 69%로 하락했습니다. 공적연금 역시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리비안 같은 전기차는 올해에만 주가가 70% 이상 하락했는데 공적연금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죠. 심지어 캐나다의 OTPP는 최근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자, 적립률이 40%까지 떨어지면 무슨 수를 써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연금제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 전에 개혁이 필요한 거죠. 자, 선진국들은 대개 세 계층으로 이루어진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맨 밑에 국민연금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퇴직연금이 있고 맨 위에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여건이 최악인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주로 의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국민연금은 대개 현행 근로자들의 납입금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금을 축적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로 돈을 트랜스퍼하는 기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선진국들의 국민연금은 2008년을 기점으로 지급금이 납입금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이 차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이 기금조차 2035년에는 고갈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적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2057년에는 연금 기금이 완전 고갈되죠. 자, 이렇게 DB형 연금과 국민연금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은퇴 시점은 가능한 한 미뤄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